일단 이 썰을 풀기 전에 제가 속한 동아리는 방송부였다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때는 신입이었던 제가 약 7개월 후면 2학년 선배가 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10월 초쯤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소문이라는 건 퍼지는 게 한순간이라고. 그때도 특별한 거 없이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학생들이 별로 없는 시간에 방송실에 도착하여 아침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아침 방송을 제외하고 학교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남는 시간은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집어 확인했어? 했어. 너는? 나? 안 했는데? 빨리 해. 저거 15 이상하면 저기 체크된단 말이야. 기다려봐. 반에다가 가방 좀 놓고 올게. 알겠어. 아침에 방송실에서의 활동은 별로 특별히 다를 게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 계신 선배님들이 째려보는 건 평소와 같으셨지만 뭔가 진짜? 라는 듯이 움직이는 입모양과 놀라는 듯한 표정을 저희를 바라보며 지으신 건 충분히 저희 1학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선배님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는 가져온 문제집을 푸는 척하면서 서로의 문제집에다 글씨를 쓰면서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선배님들 왜 저래? 무슨 사건 터진 거 아이가? 그런 듯한데? 아니면 우리가 아침 방송에 뭐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거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선배님들이 저러시는 게 한두 번이냐? 맨날 우리 째려보잖아. 근데 입모양 보니까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를 감시하시는 선배님 눈길을 요령껏 피하면서 문제집에 글씨를 적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론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일단 대표적인 의견 중 첫 번째는 우리를 뒷담화하는 거다. 두 번째는 아침 방송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진 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셋 다 그럴만해서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스튜디오가 쓸데없이 방음이 잘 돼가지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 험담은 쟤네가 맨날 하는 거고 아침 방송 꼽줄 타이밍 못 맞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모르겠다. 무슨 일 터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종례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서 저희는 토론을 급하게 마무리한 채 각자의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어 선배들과 동기들이 방송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3학년 선배님들께서 전부 오셔서 저희 1학년들은 순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느꼈죠. 점심시간에 틀어진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선배님들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선배님들이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 어느 1학년을 저격한 범인들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풀어보자면 코스프레를 취미로 하는 1학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2층 화장실 벽에 그 아이를 저격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1학년 10반 역겨움 그 자체라니까.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놈들은 다 냄새난다더니 그 애는 심각하더라고.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자기인 거 알겠으면 깝죽거리고 다니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후 피해자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범인을 찾겠다고 난리를 친 거였어요. 수많은 댓글들 중에 한 개의 댓글이 이상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 1학년 3반 방송반에인데 내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저와 B를 용의자로 몰아가는 댓글이 있었어요. 3학년 선배님들이 다들 페이스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범인으로 제일 유력한 후보인 저와 B에게 묻더군요. B는 페이스북을 깔았지만 그런 익명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고 저는 그 당시 폰에다 앱을 깔 수 없을 정도로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깔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선배님들과 저희들은 각자 반으로 돌아갔어요. 5교시 쉬는 시간 종이 울린 후에
저랑 B는 피해자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인 친구를 불러서 오해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난 너네라고 생각 안 들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겨서 속으로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방송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동기들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기에 초면이지만 되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랑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수업종이 울려서 저랑 B는 급하게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조용해봐 모두. 뒤에 깨우고. 종례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다. 지금 우리 반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 특히 방송부인 애들이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서로 섣불리 의심해서 싸우는 일 일절 없도록 하고, 아마 지금 경찰 쪽으로 사건 넘어갔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범인 나올 것 같다. 그래, 종례 시작하자.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그 다음날 범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저와 B에게 범인이 누군지 말을 안 하시고 그 아이에게 사과를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둘 다 그때 당시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지 않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된 후부터 4명이서 같이 다니던 2학년 선배들이 갑자기 한 명을 따돌리질 않나, 말을 섞으려고 하면 불쾌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질 않나. 그래서 눈치껏 알게 됐습니다. 같은 동아리 2학년 선배가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것과 화장실에 글을 쓰게 된 걸요. 범인이 있는 반은 2학년 4반, 따돌림 당하는 선배도 2학년 4반. 처음부터 성격이 괴팍하다면 모를까 저희들 사이에서는 좋은 선배로 인식되어 있는 그분이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따돌림 당하던 그 선배는 며칠이 지난 후 방송부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범인이 방송부를 나가서 그 당시에는 통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3이 된 지금 그 사람은 고1이 됐네요. 아직까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과도 안 받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만난 저랑 B에게 눈을 참 이쁘게 뜨고 갔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받은 충격적인 점수로 삼수하셨으면 좋겠네요.